수감로 나오는 구절인데, 자, 늙은이들은 젊은이들이 지나가도록 길을 터줘야 된다는 거죠. 다른 책에 다 이 시멘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다 한자로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근데 이 시멘은 두덩이입니다. 두덩이. 표준어로 하면 두덩이를 해야 되고, 사투리로 사람이 두덩이라고 해도 되고요. 그래서 저는 둥벙이라는 말을 더 잘 쓰는데, 둥벙이라는 어감이 딱 맞습니다. 그래서 이 루시인도 지금은 다 루시 그러지만 이영희 선생님하고 임만희 선생님하고 이 대담한 어디 책에 그 대화한 거 책에 어디 보면 이영희 선생님 자기는 루시인 그러면은 노신이 아닌 것 같다. 나는 노신이라고 부르고 싶다.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시면도 저는 저식으로 둥벙이라고 해야 되는데 니체의 책에도 시면이 나와요. 선악극계아닌가 그 책에 보면은 내가 이 어떤 그 괴물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그 괴물도 내 시면을 같이 들여다보니까 조심하라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근데 옛날은 다 시면으로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이 젊은이들이 그 구름을 메워준 늙은이들을 고마워해야 되고, 그래서 늙은이들은 그 길을 이 당당히 걸어서 또 메워줬으니까 젊은이들 고마워해야 된다면서 이렇게 이 죽음에 대해서도 별로 얘기를 안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산다는 것은 매개체, 뒤에 오는 사람들을 위한 중간물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 진화로 또 이 제가 볼 때는 루시는 또 어디가 이 침략주의는 진화론에 어긋난다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왜 어긋났는가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봐서 두 줄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그러니까 이 사회가 좋아지고 하는 것은 내부 어떤 충격이나 이런 곳에 의해서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침략은 내부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밖에서 들어와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진화론이 아니다. 그러니까 뭐 얼핏 보면은 억지스러운 것 같아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맞는 말씀입니다. 침략주의는 진화론에도 어긋난다. 그런 게 나와요. 그래서 설명을 좀 자세히 해놨으면은 더 의도를 쉽게 알겠는데, 가만히 생각을 한참을 해보고 나서 왜 침략주의는 진화론에 어긋나는가. 그때 이 루시 늘 얘기하신 그 중간물 이런 것 때문에도 아닌가.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것을 보면은, 그래서 루시를 매력이 건반을 훑으면 정말 재미없어요. 그러나 가만히 음미해보면 세상에 이렇게 재밌는 글이 어디 있어? 그렇게 됩니다. 그 매력이 한번 빠지면은.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미화 같은 경우도 허상관 멸기 또 인생 이런 것은 저기 현대 작가의 신선생인가 그 정도 되죠. 신선생님. 그 유화 같은 경우도 그 문혁 때 문혁 1966년부터 지금 모택동 죽던 76년까지 한 10년 동안을 예를 들면 홍일행이었어요. 홍일행 역할을 하고 다녔어요. 심지어는 자기 부모한테도 뭐 지적질을 하고 요즘으로 치면 이래야 뭐좀 평생을 한다 어쩐다 이랬는데, 그때 루시를 강제적으로 많이 세상에 재미없는 책들 이런 걸 뭐 읽으라고 그래. 그럴 때 어디 루시는 그 인터뷰 어디 보면 그런 게 나옵니다. 근데 나중에 작가가 돼서 다시 읽어보니까 세상에 이렇게 글을 잘 쓰는 사람이 없다. 중국의 국민 작가를 할 만하다. 작가 돼서 보니까 다릅니다. 근데 학교 다닐 때, 어려서 초중고 다닐 때 이렇게 보면 정말 따분하고 그냥 겉에만 냈다는 얘기 있죠. 그래서 근데 루신하고 이하고 다른 것은, 루신은 끝까지 뭐랄까 좀 차갑습니다. 루신이 더 독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아들은 같이 비판을 해도 좀 더 따스합니다.
요게 이제 그 어떤 시대적 배경이 달라서도 있겠지만 그 호상갑 멜비 같은 경우도 자기 자식이 아니어도 셋째가 넷째가 오빠 오늘 국수 먹으러 가요 그러니까는 뭐 저거 하잖아요. 따서게 얘기하죠. 자기 친자식이 아닌 뿐이 아니면서도. 그래서 그런 게 차이다. 근데 내가 처음부터 작가가 되려고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별로 그런 게 루시의 어떤 글의 매력을 못 느꼈죠. 그러니까 나중에 원래 지금으로 치면 치기공사 이런 일을 하다가 작가가 됐잖아요. 그래서 두 분을 가만히 비교를 해보면은 물론 이 시대 배경이 다르지만은 계속 몰아붙이는 것도 하고 차가움하고 더 따스함하고 지금 글이 더 따스하다. 지금 사람 따스하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이 글에 촬영해서 다 읽어보시면 되고 우리가 내일 상하이를 들어가게 되니까 상하이 시절에서 상하이 때 지금 6번 그래갖고 자료죠. 6번 있죠. 상하이 시절은 작가문 시대겠죠. 이때 여기서 만 9년 거의 횟수로 10년을 살면서 작가문을 많이 썼습니다. 우리 9번인가 썼죠. 9번. 그래서 약간 겁나게 썼는데 많이 썼는데 우리가 그래서 상하이를 무시를 할 수가 없는데 자 그리고 돌아가실 때까지 마지막으로 산 데가 또 여기고 보니까 우리가 잘 왔죠. 고향 또 마지막 장소 그러니까 문학계는 참 잘 왔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었으면 저도 진짜 시간 빼기가 무지 힘들었을 텐데 욕심 무지하게 하더라고요. 김우 교수가 얘기할 때 그래서 꼭 와보고 싶기도 하고 근데 이제 25년 전에 그 추억이 별로 그렇게 힘들었지 않아가지고 25년이면 진짜 엄청난 세월인데 그때는 25년 뒤를 생각이 했겠어요. 근데 25년이 해가 물론 완전히 서울보다 더 번화하고 더 복잡해요. 더 복잡해요. 인구도 더 많고. 근데 어찌됐든 상하이 시대 때 가장 저기는 작가문을 많이 썼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루신이 어렸을 때 서유기를 보면서 그리기의 묘미를 느꼈다. 또 산해경이 지금 좀 기괴한 식물, 그러니까 산경, 해경, 그래서 산경, 해경이지 원래가. 근데 산해경 붙여 물에서 나는 것, 땅에서 나는 것.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그 당시에 지리서죠, 지리서. 근데 그냥 지리서가 아니라 아주 그 환타지적인. 또 막 머리가 3개 있는 동물이 나오지를 않는가. 완전히 판타지입니다. 그러니까 루신이 가만히 보니까 이 서유기도 그렇고 산해경도 그렇고 판타지를 굉장히 좋아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현실에 빗대서 글을 쓸 수 있는 이유가 그런 판타지적 요소를 가지고 현실을 비판할 수 있으니까 그게 지금으로 하면은 인문학적 지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또 여기서 돌아가시면은 맨날 꿈 얘기하고 카페에서 수다 떤 얘기만 쓸 것이 아니라 정말 그냥 이 직접 체험한 그런 그 소소한 것만이 아니라 직접 체험과도 중요하긴 하지만 정말 독서 체험이나 이런 데서 나온 이런 얘기를 쓰는 것도 중요하지 않은가. 그 다음에 이 통속도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삼국지 연의 같은 것도 보면 통속 소설이죠. 지금 그때 그 당시 통속입니다. 통속. 그런데 그 삼국지 얘기가 나오니까 삼국지 인물 중에서 루신이 가장 좋아했던 인물은 조정도 같아요. 어떤 저도 그 어떤 정치적 능력도 좋아했지만 문학적인 재능도 상당히 높이 있어. 그 유비 같은 경우는 막 덕있는 사람을 찾고다 보니까 애들 말들은 그냥 쪼다가 돼버렸죠. 그렇게 보더라고요. 그렇게 본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 제갈량 같은 경우는 너무 지략이 뛰어난 사람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꼭 신성 같은 사람이 되고, 그래서 시인들 중에서도 초기자 보면은 아주 좋은데 나중에 한 20년, 30년 시인 활동하면은 꼭 그 한 말씀 하려면 도사가 된 같은 그런 말씀을 시로 적어내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이 도사가 돼버리면은 좀 우려가 안 맞아. 그래서 로신이 통속 소설 같은 거, 통속을 좋아했던 이유도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게 보고 이 삼국지에서는 제일 현실적인 인물로 보고 바람기간 이상 관운장을 저기 했습니다. 관우를. 그래서 관우 같은 경우는 술 한잔 식기 전에 가서 적을 베고 돌아와서 또 나머지를 먹고 막 그랬죠. 그래서 우리식으로 하면 막걸리겠죠. 막걸리 옛날에 배워 먹었죠. 근데 하여간 관우를 제일로 괜찮은 사람도 봤고요. 그 다음에 능력 있는 사람한테 조절을 받고, 유비는 좀 우스꽝스러운 인물이 되버렸다 그렇게 보고요. 제갈량은 그냥 도사 같은 신성 같은 인물이 이렇게 되버렸구나 그렇게 봤더라고요. 상하이가 지금 와보니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멀지도 않고, 벌써 이 통일신라 시대 장고 같은 경우도 이쪽에 산막을 저기에서 뭐 청인도 설치했다 어쩌고 뭐 나오죠. 그런데 비행기 안 타고 배로 와도 그렇게 멀지 않았고, 저희 아버지가 교사였는데 옛날 진도에서 보면은 지금은 뭐 오지나 섬 이런 데 서로 들어가라고, 왜냐하면 고가 점수가 평점이 많이 올라가니까 승진하는데, 근데 옛날에는 안 가려고 그럽니다. 왜? 똑같은 거 없다고 그 걱정을 해요. 진도에서 저번에 세월호 10년 전에 그 빠진 데 있죠. 동보차도 서보차도 무지하게 먼, 지금은 좀 빠른 배 타고 한 3시간 가면 되겠지만 옛날에는 뭐 한 6시간, 7시간 이렇게 갔어요. 거기서 그 학교에, 동보차에 있는 학교에서 저기는 아침에 상에서 다구는 소리가 들려오는 정도로 가까운 중국으로 그런 지역이었는데 와보니까 상해가 진짜 멀지는 않네요. 그러니까 상해 일제 있을 때부터 유학을 많이 갔습니다. 유학을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필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수필과 피천득도 여기 지금 상해 지금은 없어졌다고 그러는데 수장대학이죠. 수장대학입니다. 거기 왔는데 유학을 왔는데 왜 이 상해로 왔는가? 자, 피천득이 일찍이 조실 부모고 아버지가 일찍이 돌아가시면서 재산을 많이 남기고 돌아갔죠. 그러니까는 춘 이광수가 피천득을 양자는 아니고 데려다가 길렀어요. 똑똑하고 뭐 어쩌고 그래서 3년을 기르면서 유학을 일본을 보내지 않고 상해를 보냈습니다. 상해 가면 뭐 영국 사람, 뭐 프랑스 사람, 많은 사람, 외국 사람들이 이 양국민들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영문학을 전공을 하려면 여기가 차라리 낫다. 그래갖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피천득가 온 것이 아니라 그때 같이 다녔던 저기가 주요한 주요석 형제들, 같이 다녔던 주요한 우리 불놀이 이런 시 쓰는 사람 있죠. 옛날에 어떤 가수가 나중에 불놀이야 뭐 그런 걸 노래도 만들었죠. 그 다음에 주요석 사랑손님과 어머니 쓴 소설, 다 상해로 유학으로 온 사람들이고요. 또 김광균 시인 중에 설약, 뭐 선생님들 연배는 다 배웠을 때 그래서 낙엽은 뭐 폴란드 망명 정부 뭐 집회 뭐 어쩌고저쩌고 기억나죠? 추위서정 이런 시 교과서에 들어있던 시. 그래서 이런 건데 전부 상해에서 특히 김광균 같은 경우는 상해에 갔다 와서 시를 썼는데 노신이, 그때는 노신이라고 읽었습니다. 노신이 들어간 시를 썼습니다. 제일 마지막 끝부분에 제가 그렇게 해놨죠. 쭉 시를 읽고 어떻게 살아가나 쭉 하다가 이 끝에 가면 노신이여 이런 마음이면 그대가 생각난다.
이렇게 시에다가 그 당시에 이미 루시인이 상당히 명성이 높았다라는 반증이죠. 그렇게 하고 주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상해로 제거하는데, 자 그렇게 영문학 얘기가 나오니까 일본의 이 동양 삼국의 그런 데를 얘기를 할 때 빼먹을 수 없는 사람들이 일본에 나서는 소새끼하고 자 우리나라에 추는 이광수 뭐 믿든 이쁘든 이광수를 언급을 안 할 수 없고 중국에서는 루신을 언급을 안 할 수 없습니다. 근데 나스미 소새끼는 어째서 영국에 유학 갔다 와서 별로 불쾌한 저기만 늘 여기저기 그 흔적을 남겼더라고요. 별로 안 좋았다라는 거죠. 근데 하여간 자 어찌됐든 그 나스미 소새끼가 살던 집에서 우리 김영선 저기 가봤을 수도 있겠네. 오사 거기에 우연히 정말 이 친구들이랑 동생들 해서 닷사람 그 나스미 소새끼가 살던 집에서 살았던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집 이름도 오사라고 그렇게 적더라고요. 자 앞에가 이 오가 5사람 사는 오입니다. 긴 집 샀다고. 그 다음에 루시 그래갖고 이 나스미 소새끼는 제가 볼 때는 자기 일주 여기도 나왔죠. 타임 버디가 아니라 내 일주가 돼야 되겠구나. 유학 갔다 오면서 내 정체성을 찾고 쪽을 해야 되는데 자기 본의가 돼야 되겠구나. 루시는 자기 본의 정도가 아니라 나를 해부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비판하면 남만 비판한 것이 아니라 나도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고 내 속에도 그런 보고의식이 있고 이런 것들도 다 비판을 하고 그러니까 자기 해부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래서 나스미 소새끼는 자기 중심으로만 그쳤지만은 루시는 자기 해부 우리 참 미안하지만 추는 이광수는 이거고 저거고 없어요. 오롯이 왜냐하면 자기 해부도 하지 않고 자기 본의도 아니고 어떻게 하면 자기 본의도 버리고 일본에 가서 붙자 민족 개조론을 했잖아요. 우리는 일본 사람하고 전부 같은 뿌리에서 나온 저기니까 뭐 내선일체 굳이 뭐 이런 말 쓰지 않아도 된다. 그랬죠. 차별을 그렇게 받으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문학사적으로 근대 문학 얘기할 때는 들어보지 않을 수 없지만은 그런 것은 알고 있는 것이 좋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에드가 스노우 제가 중국의 강국들이 80년대 일기책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루신을 프랑스의 볼테르에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별로 중요하게 그래도 죽을 쳐놨더라고요. 저는 루신 저기 간다 그래서 집에 루신 책이 꽤 많을 텐데 하고 이제 뭐 이 책장 저 책장에서 이제 책을 16권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디 추천한 데가 여기에 주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 볼테르는 풍에서 쌍기들을 위해서 낙천적이고 맹목적인 작용을 받는 싫어하고 부정과 불합리를 되추는 이런 것을 했는데 루신이 또 그랬다. 루신 죽을 때도 그렇게 얘기했죠. 관용을 베풀어라 이런 사람 조심하라고 뭘 이러고 그럼 나도 미워하는 사람 나 많을 것이다. 미워하라고 보라. 나도 끝까지 용서 안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프랑스 볼테르하고 비유를 해놓은 것이 스노우가 비유를 서로 빗대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지나갔어요. 지금 그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줄 쳤겠지만은 옛날 읽을 때는 지금 이제 여기 오면서 다시 보니까 줄 쳐진 거 보니까 의미가 달리 와닿더라고요. 이런 게 그 독서의 즐거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책을 한 번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한 서너 번 다시 봤을 때 제가 고등학교 때 토스토의 안나 카레니나를 볼 때는 어떻게 봤냐면 그때 새로 속한 세계 문학 뭐 명작 대전지 이렇게 해갖고 새로 속한된 것이 있었죠. 그래서 그거 볼 때는 이번 영화 바람 피우다가 뜻대로 안 되니까 죽어버렸구나. 간단한 줄거리 했단 말이고 근데
러시아의 어떤 사회 그 세계상 관료제도 이런 것도 묘사가 잘 돼 있네. 그걸 느껴져요. 그러다가 이제 또 이제 강의 후기에서 이제 또 이렇게 다시 읽어야 돼. 아 읽어보니까 아니 이 남자의 작가가 왜 여성 작가인가 이렇게 심리를 묘사를 잘했대. 또 그렇게 봐줘요. 그래서 책을 여러 번 볼 때마다 새로운 발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를 그때 톨스토이가 지가 세계 작가들 중에서 창의촌을 제일 많이 드나든 사람이 1번 톨스토이, 두 번째가 그 프랑스 그 콩쿠르 형제. 그 사람들은 톨스토이는 결혼을 했는데도 원체 농모가 300명 이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부자였죠. 그러니까 18살 돼가지고 자기가 직접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나이가 되니까 막 흥청망청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바람을 펴봤기 때문에 여자 시기를 저렇게 잘하는구나. 그리고 이제 프랑스의 콩쿠르 협회에는 결혼은 돈이 더 많이 드니까 결혼하지 않고 저기 누각을 드나드는 게 차라리 싸게 맥힌다. 그러고는 둘이 형제가 번갈아 가면서 일기를 썼습니다. 그래서 일기를 써놓은 게 한 몇십 권 되죠. 그래서 콩쿠르 문학상이 생겼죠. 처음에는 이 숲이 산문에만 줬죠. 그러다 나중에는 지금도 소설까지 확장을 해요. 저는 그런 문학상이 됐는데 하여간 볼테르, 우리가 또 어제 가봤는데 무신가 이 축은